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했던 어제 탄핵 심판에서 가장 주목된 장면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답한 대목이었습니다. 문 대행의 직접 신문 예정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. 법조계에선 결국 이 두 질문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법률가인 윤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간파했는지 예정에 없던 문답이었음에도 분명하게 두 쟁점 모두를 부정했습니다.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어제 가장 먼저 물은 것은요, 바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적힌 쪽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. 이 쪽지는 앞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담은 내용이었는데요.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그런 취지의 쪽지를 건넸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. 이런 내용은 지난 18일이죠. 윤 대통령 구속영장 이 실질심사에서 영장 담당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했던 그런 질문 내용이기도 합니다. 문형배 재판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,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쪽지에 대해서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윤 대통령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요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,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쪽지를 쓴 것은 김 전 장관 본인이 맞다, 또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. 네,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쪽지를 쓴 것은 김 전 장관 본인이며 그 내용은 국회를 대체하는 것과는 무관한 기재부 내에 긴급 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어제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지만 김 전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김 전 장관 측은 이제 국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. 이거는 긴급 재정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도 그렇고요. 또 헌재도 그렇고 이 국가 비상입법기구, 이건 사실상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독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일종의 허수아비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느냐,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듯합니다.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헌적인 게 되는 거죠. 또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. 문형배 재판장이 내놓은 두 번째 질문은요,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모였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느냐, 바로 이거였습니다. 네, 이 문 재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서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.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는데요. 문 재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.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문 재판장의 두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을 했다면 사실상 이 탄핵 심판이 여기서 판가름 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제 윤 대통령의 답변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,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기사에서 봤습니다.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.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.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앞서도 언급했지만요, 어제 문형배 재판장의 신문은 예정에 없던 그런 일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는요, 이 문 재판장의 질문을 던지니까 다소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윤 대통령은 직접 답변에 적극 응했고요, 또 두 가지 의혹 모두를 부인했습니다. 네, 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요,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.
1시간 43분간의 변론 시간 중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약 6분 30초간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. 본격 심판 시작 전엔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헌법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이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를 했고요.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이 대리인단의 변론에 첨언을 하면서 계엄 선포 전에 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면서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이었음을 이해해달라라고도 했습니다. 또 이 재판 막바지에 문형배 재판장이 심리를 마치려 하자 잠시만요 라면서 이 마지막 발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. 윤 대통령은 국회, 중앙선관위 청사 그리고 선거연수원에 침입하는 이 계엄군의 CCTV 영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.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